가끔은 이렇게 전화로 제가 이렇게 대화하는 걸 녹음해서 편집해서 네. 유튜브 좀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괜찮죠? 간편하게. 네네. 그럼 제가 이제 이걸 녹음해가지고 제가 지금 질문할 게 좀 있는데, 네네. 앞으로 우리 이제 3월 1일 날 이번에 대대적으로 모였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이게 제 소망은 이게 매주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딱히 3.1절이라는 뭐 지금 슬로건도 없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모임을 가져가야 될 텐데, 네. 무슨 대안이나 뭐 좋은 생각 있으세요? 일단 그때 집회에 대한 한 가지 평가부터 먼저 해야 되거든요. 어저께 집회? 네. 예. 좀 해보세요, 예. 분명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원래는 그 국가 원로회에서 좀 많은 이제 좀 구심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네네. 결국 이제 막바지에서 그게 잘 안 됐나 보더라고요. 국가 원로회의에서 참여하기로 했는데 국가 원로회에서 모든 걸 좀 주도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구심점 역할을 해가지고 모든 단체들을 규합을 해서 이번에 이제 연합 집회를 좀 이뤄내려고 좀 체계적인 그렇죠. 행진부터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네네. 그러는 바람에 일단 그거는 좋았어요. 어제 동아면세점 앞에도 이제 있었고 좀 밑에 대한문에도 있었고 우리 또 교보생명 앞에도 있었잖아요. 내가 세 군데서 했죠. 예. 네, 약간 뭐 중복되는 거 있었지만 이게 뭐 예전에 우리가 탄기구 할 때 보면은 이제 기억나겠지만 아주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제 선을 이어가지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은 탄기국보다 더 좋았던 점은 뭐냐 하면 네네. 탄기국 할 때는 대한문 앞에서만 연사들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연단에 올라가야 될 사람들을 주로 정강영이가 좌지우지했다고요. 네, 그거는 누군가는 해야죠.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뭐 분산된 면은 있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다양하게 올라오니까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제 대한애국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애국당. 대한애국당 이거는 제가 꼭 좀 얘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네. 대한애국당도 나중에 자기네들 뭐 어쩔 수 없이 뭐 장수를 광화문으로 옮기지 못하고 결국은 서울역을 고집을 했단 말이에요. 예. 고집하다 보니까 솔직히 뭐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버스에서 이제 가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원주에서도 이번에 3.1절 집회를 위해서 가는데 대한애국당이 굳이 그걸 계속 고집하는 바람에 원주에 있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3.1절 참가를 하는데 서울역으로 가야 되나 광화문으로 가야 되나 이런 갈등 때문에 자꾸 이게 그 안에서 그런 분쟁들이 발생한 거예요. 버스 배차도 따로 하고 장소도 따로 하고 이래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눈치 보는 이런 진짜 참 표현할 수 없는 한마디로 좀 저는 미친 짓이라고 봐요. 이거는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대의를 봤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애국 시민들이 그런 문제로 게다가 또 뭐 저희에 대해서 또 거짓말까지 막 이제 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애국 동지들 일부를 또 그쪽으로 또 데려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약속하기를 분명히 거기서 이제 1차 일찍 한 다음에 3시까지는 이제 광화문으로 합류하기로 했거든요. 서울역 집회를 한 후에 광화문으로 합류하겠다. 네네.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합류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행전하러 돌아와가지고 광화문 앞으로 왔는데 나는 거기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사실 대한애국당 그쪽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우리 전체 광화문하고 우리 대한문까지 모였던 우리 인파에 비하면은 훨씬 비교도 안 되는 소수인데 그 소수 있길래는 당연히 행진할 때 함께 합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합류를 안 하고 거기 광화문 바로 문 앞에 도로에다가 차를 세워놓고서 사람들 거기다 앉히는 바람에 우리 행진 경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행진 경로를 막아가지고 행진이 안 됐습니다. 솔직히. 오죽하면은 처음 1호차하고 버스가 나올 때 차가 나오려니까 길이 없으니까 인도 위로 차를 올려가지고 나오고 사람들도 진짜 한 5줄밖에 못 쓰는 그 공간으로 인도로만 해가지고 건너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끊겨버렸죠. 뒤에는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대한민국 문 열어줄 생각도 안 하고 있지.
버티고 앉아가지고 오히려 그 행진에 참여할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몰려오니까 자기네 그 세력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지 몰라도 이건 진짜 매국적인 행위입니다. 그 문제는. 예, 예. 이거는 이제 분명히 내 책임 묻겠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대한애국당이 만약에 3.1절만큼 3.1절에서조차 또 다시 어떤 그 세과시나 분열의 행각 보인다면 그 모든 실체를 제가 드러내겠다 그럼 경고까지 했는데도 어제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내가 어디 현장에서 내가 서북청에 깃발 딱 들고 사람들 안 나오니까 나 반대편을 가지고 강원거 올라갔는데 분명히 앞서간 차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니 그저 막혀 있는 거야 차가. 깜짝 놀랐어요. 나 근데 행진 경로를 바꿨나 싶었는데 그 나중에 인도 위로 차가 나오는 거예요. 인도 위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대한애국당이 그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줘야 되고 그 애국당 쪽에서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각성해야 되고. 그러는 일부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번 6.13 지방선거 때 6.13 지방선거 때 그때 뭐 자기네들은 뭐 보수가 완전히 이번에 완전히 망해야지 정신 차릴 것 같다면서 네? 좀 그렇게 좀 선동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스스로가. 이거는요 뭐야 이거 네? 그 간첩 문재인 정권을 철저하게 돕고 있는 행위거든요. 아니 지방선거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완전히 그 대패하게 된다면은 저놈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 연방제 개헌 무슨 수로 막습니까? 국민들이 이거 민주당 찍으면서 개헌제 찬성 던지지 민주당 찍으면서 반대 던지겠어요? 그렇죠. 이런 미친 짓을 하고 한마디로 쓰는 매국노 제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애국 국민들이 그 해야 될 자세가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든 압승을 해야 돼요. 현재 상황에서는 절대 압승하지 못하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범국민적인 계몽운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자유한국당 솔직히 저 사람 자꾸 착각하는 게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개인 당이 아니거든요. 모두가 아는 사실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네네. 조금 이제 어저께 정리하는 걸로 조금 압축시켜서 정리를 먼저 하고 네네. 지금은 약간 그 6.13 지방선거 쪽으로 너무 이제 가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니까 다시 그 3.1절 그 마무리를 지면은 일단 그 문제에서 이제 전혀 통제하고 되지 못했다는 거. 결국 국가 원로에서 이제 끝까지 이제 그 리드하지 못하고 막판에 2, 3일 전인가 그때 최종적으로 애국당까지 같이 협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됐나 봐요. 합의를 불발이 됐나 봐요. 그래서 어제 같은 이제 애국당이 그런 정말 이거는 지금 그런 행위가 발생했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3.1절 이 계기가 한 가지의 가능성은 보여줬습니다. 가능성 아주 보여줬죠. 특정한 단체가 아니었고, 특정한 어떤 조직력도 아니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계신 모든 이제 뭐 연세 있는 분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많이 나왔더라고요. 많이 나왔어요. 각자 개개인의 판단하에 나라가 이렇게 위기가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스스로가 나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 그렇죠. 게다가 뭐 지난번처럼 중앙에 지원이 있어서 그래 좀 비용을 좀 덜 들이고 온 것도 아니고 이제 버스 비용까지 각자가 그 지역에서 다 부담했기 때문에 참가자들도 아마 최소 지난번보다 1만 원 이상은 더 냈을 거예요. 전국.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번에 3.1절에 모였던 국민들의 그 구성 부분은 아마 네네. 물론 그전에 탄핵 무효 외칠 때 사람들이 많이 나왔겠지만 약간의 그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보여주었던 그 공산주의에 그 부합하는 그런 걸 보면서 위기감을 나온 사람들도 많이 좀 교체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와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 나왔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이제 그런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그렇죠. 순수한 국민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놈들이 거짓된 언론 왜곡이라든가 이런 데 쏘가서 있다가 결국 그렇게 문제를 하고 봤는데 이 자식이 완전히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가는데 거칠 게 없거든요 지금. 대놓고 문정인이라는 자 있잖아요. 문정인. 네, 문재인의 그 뭐 보좌관인가? 사실 그 사람이 원흉이에요, 그 사람이 사실. 그는 한 놈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구자기 할 얘기도 없지만 아니 문재인이가 나가라면은 미국은 나가야 된다? 이런 이건 진짜 이건 매국노를 떠나서 이건 완전 간첩 참 간첩이라는 표현도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발언까지 나오니까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조차 이제 자각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자각을 해서 이건 아닌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이제 당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그것도 너무나 참남하고, 네? 그렇죠. 여성 대통령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새끼 언론이나 저놈들도 얘기하잖아. 대통령 하나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직접해서 그렇죠. 받은 적이 없다라고 자기들도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당하고 있는 수모,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아마, 네, 그렇죠. 예. 최대의,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어제는 어쨌든 한 가지 희망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3.1절 때 참여했던 사람들에서는 한 뭐 절반 정도 나왔다고 봐야 네. 되고요. 그 뭐 아직 네. 못 나오신 분들 더 많아요, 사실은. 우리 하나를 뭉치지 그렇죠. 못해서. 그렇죠. 그리고 애국당에서 자꾸 전국 지역에 있는 우리 동지들한테 다른 문자를 보내니까, 네? 기존에 인수라는 사람이 이제 장소와 시간, 뭐 통지하면은 또 저쪽에서는 다른 장소하고 시간을 통지해버리니, 네? 그런 문자를 이중으로 받는 지역에 있는 애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너무 불편하지 않겠냐고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솔직히 애국당에서 다 알면서 내가 분명히 다 경고했거든요. 분명히 이런 이유 때문에 애국당은 반드시 광화문 일대로 집회 장소를 옮겨달라. 당신들 집회 장소 옮겨주면은 당신들 그동안 많은 노하우가 있고 하니까 당신들이 주도적으로 집회나 행진이나 이런 거 이끌어갈 수 있지 않는 최소한 행진만큼이라도 당신들이 체계적으로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들 행진을 하지도 않고 그냥 들어앉아가지고 행진 경로를 막고 있었으니 이 진짜 어떻게 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제 짚고 넘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일단 3.1절 운동 그렇고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것 중에 이런 집회가 계속 3.1 어저께 행사에 대한 이제 반성과 정리는 그 두 가지, 국가 원로회의 문제와 애국당의 문제 두 가지로 이제 딱 정리하고, 이제 향후 우리가 이제 어저께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이 가능성을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네, 그 방향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일부에서는 어제 이제 우리 또 그 교보 앞에서 그 집회를 이제 사회를 보고 했던 분들은 또 이런 집회를 매주 이제 이어나가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전국에서 그렇게 서울로 집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리고 이제는 그때 당시는 이제 우리가 탄핵 기각이라는 그런 희망거리가 있었고 우리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민심이 있다는 걸 끝까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이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집결을 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매주 모여온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얻는 효과에 비해서 우리가 소모하는 열정이나 이걸 비용을 따지면은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 무지한 짓이거든요. 엄청난 이제 비용과 이제 그걸 열정 쏟아내면서도 얻는 효과는 거의 미미해 버리면은 이거는 모두가 결국은 다 지쳐버립니다. 그게 어찌 보면 또 저놈들 아주 고도의 전략일 수 있어요. 그 보수 개별 작전 세력 때 고도의 전략일 수 있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물론 이제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것도 서울에도 인구가 많으니까, 뭐 경기도도 있지만, 경기 서울이 많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번 3.1 운동 기점으로 이미 과거에 했던 우리 인맥들 있지 않습니까? 연락처들이. 그분들이 자기 지역에서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는데, 일단은 자기 지역에서 이제 우리 그러니까 이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원주니까 원주에서 한 시가장 가운데서 집회 신고를 하고 우리가 거기서 캠페인 어떤 뭐 도로를 점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면 안 되니까요. 불편하지 않게끔 이제 불편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의사를 밝히고 그분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현 문재인 정권의 이적성이라든가 그들이 그동안 어떻게 국민들 속여왔는지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문제들 이걸 우리가 캠페인을 통해서 국민 계몽운동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우리 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의 그런 행동력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 많은 안보단체들이 있잖아요. 안보단체나 또는 일본 우리 애국시민단체 그리고 이제 종교단체 이번에도 종교단체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지키고자 가장 앞장설 수밖에 없는 게 종교단체입니다. 그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었는데 공산당은 종교의 자유 없잖아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는 놈들이 바로 그 놈들인데 철저히 탄압받을 게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이건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불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하고 종교인 단체하고 그러니까 그 보수 단체, 안보 단체 네? 이런 단체들 지역에서 연합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연합체를. 그러니까 종교단체의 지역 연합체 구성.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애국 진영의 각 지역별 이제 연합체를 구성해서 이제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원주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YMCA부터 해가지고 많은 이제 뭐 단체들 많잖아요. 좌파 진영에. 그렇죠. 좌파 진영의 단체들이 원주 시민연대라고 원주 시민연대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그 연합체 그 결성이 있어요. 그게 연대라는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단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어떤 현안들이 발생하면 얘네들은 원주 시민연대 이름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진보 진영의 그 입장만 나오는데 반면에 우리가 보수 진영이나 아니면 우파 진영의 어떤 이 입장들은 단체가 많으니까 언론에서도 어느 단체다 이걸 물어봐야 될지도 괜히 여기만 물어봤다가 또 딴 데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아예 묻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좌파 신앙의 어떤 그 인식의 어떤 이런 의견이나 이런 그 기사만 나가버리고 하니까 시민들은 보이게 안 보이게 그들에 의해서 세뇌가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원주 지역에서 각 안보단체와 종교단체하고 뜻을 같이 하는 그 애국 시민단체가 다 연합체를 구성해서 연합체 이름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애국이니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나라 사랑 원주연합, 나라 사랑 뭐 춘천연합, 나라 사랑 뭐 대구연합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냥 지역별로 독자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각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연합체를 결성하고 거기에 이제 어떤 그 교수진들이나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도 이제 영입을 해서 이런 서로가 이제 같이 그 협의를 하는 거니까 지역에 어떤 현안이 있다든가 뭐가 있으면은 거기서 한 목소리를 내주고 그러면 우리가 언론에서 만약에 일방적으로 우리 쪽을 배제하게 되면 우리가 항의하고 따지기가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걸 국민들이 이제 지역 시민들이 이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양쪽의 주장들 들으면서 이거 뭐 한쪽 편향되지 않게 이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단체에서. 연합체. 지역 연합의 나라 사랑 단체를 우리가 연합을 만들어 가자. 네네 그렇죠. 그 얘기죠. 네네. 그렇게 하게 되면 이번 지방선거에 앞서가지고 이제 그 연합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곳곳에 이거 단체들이 많으니까 그 안에는 안보단체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조직력이 갖고 있는 또 종교단체도 있고, 다 조직력 갖고 있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말에 뭐 토요일이나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곳곳에서 이제 거리 서명도 받고, 어쩔 때는 뭐 교회나 이런 데다 보면 또 젊은 청년들이 이제 또 할 수 있는 그 많은 그 재능들이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에서. 그렇죠. 지역에서 거리를 다니면서 지역 국민들을 계몽하는 거예요, 계몽하는 거. 계몽하는 거, 이것만이, 저 좌익 진영, 저 매국 진영에서 우리 국민들 철저히 속여왔던 그것을 우리가 깰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만 지방선거 전에 이런 운동만 실현이 된다면 이번 지방선거 반드시 압승합니다. 네?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은 좀 바른미래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안철수가 박지원이라는 그 간첩 그 세작한테 철저히 쏘가왔고, 철저히 이용당해 왔거든요. 그렇죠. 안철수가 이번에 처절하게 느끼고 반성했을 겁니다. 그자가. 원래는 그 사람 그래도 순수하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뭐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이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이런 뜻을 가졌던 사람인데 박원순이한테 기방 쏘갔죠. 문재인이한테 쏘갔죠. 이제는 박지원이한테 또 철저히 이용당해가지고 그들이 아니 덜러리가 돼버렸지. 그동안. 그렇죠. 이걸 본인이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더 이상 저놈들은 그런 양심도 없고 인간이라고 양심이라 생각하면 박원순이가 그런 말을 못할 텐데 그놈들 아니 진짜 짐승마도 못한 놈들이에요. 양심에 눈꼽만큼 없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지 않습니까? 박원순이가 시장 될 때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그 거지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안철수가 다 밑밥 다 깔아놓은 거 지가 그 주저앉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안철수가 양보까지 해줬는데 그 자식 그 이후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안철수한테. 그거는 왜냐면 근본적으로 그놈들은 안철수가 자기네들 사상과는 맞지 않다는 건 지네들이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처음부터. 그냥 용거리로는 필요하다 생각했죠. 그렇죠. 그 순진한 생각. 네? 그러니까 저 종북 세력 그들과 사는데 우리 절대 순진한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되면 100점 100패입니다. 철저히 이용당하니까요. 그놈들한테. 그러니까 이번에 안철수가 재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본인이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결국 자신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그 진보 진영에 있는 문재인을 따라가던 그들이 아니었다는 거.
그렇지. 자신을 지지하면서도 결국 막판 가가지고는 그쪽으로 표가 쏠렸다는 거, 분산될까봐. 이런 선동에 이제 많이 답습된 거, 습관화되어 있는 유권자들은 결국은 문재인을 그대로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안철수를 찍었던 유권자의 거의 대부분은 보수 진영이었거든요. 보수가 분열되면서 분열된 표가 끌려다갔단 말입니다. 이걸 본인이 이제 경험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 지방선거에 지금 우리가 일부 국민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간 이야기를 복귀하는 거지만 저로서 복귀하라 그러면 네네. 만약에 지난번 대선에서 안철수가 네네. 안철수 박지원이 네네. 박지원이와의 연대가 약한 상태에 있었고 네. 지금처럼 안철수의 독보 행적이 좀 있었다면은 네. 아마 그 반문재인 세력의 정점으로 네네. 안철수가 이렇게 좀 부상하면서 대선 구도를 바꿀 여지도 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이라는 놈이 얼마나 야근 놈이고 얼마나 이게 그 능수능란한 놈인지 네?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그 자식도 이제 그걸 이제 감지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반문연대라는 걸 통해서. 네, 그 당시에도 보면은 안철수가 문재인 37%, 안철수 35%까지 따라잡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해가지고. 그때 만약에 안철수가 박지원만 내쳤었으면은 충분히 가능했을 거예요. 가능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그때 좀 더 영민했으면은 네. 나는 여기서 반문재인 연대의 이제 수장으로 내가 등장하겠다. 그러려면은 박지원이를 완전히 내쳐야 이 반문 연대와 공산주의 여기에 위협을 느끼는 보수 세력을 내가 다 끌어모을 수 있다는 판단을 안철수가 했었다면, 네네. 그랬다면 그 대선 판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하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안철수가 그때 당시에 사실은 박지원을 계속 견제해 왔어요. 견제해 와가지고 박지원이가 스스로 나가주기를 바라는 그런 순진한 마음, 네? 그걸 이제 친구가 갖고 있었죠. 근데 박지원이가 어떤 놈인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가 그 상황에서 발 빼고 나와버리면 자존심 상한다고 나와버리면은 안철수가 결국 그쪽으로 붙게 되면 이미 지네들이 대선에 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지원 그놈은 정말 계략에 능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지가 자존심 상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 자식이. 그러니까 안철수가 이제 그때도 순진한 거죠. 스스로 나갈 거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안철수는 대화는 네네. 이제 그 안철수 쪽으로 가서 좀 포괄적인 그 정세에 대한 이야기니까 네네. 조금 이제 다시 그 압축 좀 돌아가서 네. 이제 앞으로의 그 3.1절 우리가 어제 있었던 그 집회의 그 대안으로서 첫째는 이제 각 지방 단체와 여기서 우리가 시민들을 깨우는 소규모 연합체를 우리가 구성하고 계몽에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그 얘기로 돌아가고요. 돌아가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묻고 싶은 거는 저는 어저께 제가 이제 우리 정함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소규모 지방 우리 우익을 대변하는 시민 단체가 필요하다는 데는 저는 100% 동의하고요. 네네. 그런 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동의하고, 제가 어저께 그 집회에 나가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이러한 대규모 집회 또한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필요하겠죠. 네네. 우리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대외적으로 외신에 알린다든지, 언론은 요새 보도 안 하잖아요. 또, 보니까, 아예 또, YTN에도 나오지도 않고 아예 엉망으로 또 하더라고요. 그때처럼. 네. 그러니까 국내 언론은 외면한다고 하더라도 해외 언론이 이것을 보도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것 플러스, 우리 애국 시민 스스로에게 상당한 자신감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도 이러한 대규모, 매주는 못한다 그래도 이런 대규모 시민 이 집회가 필요하다는 걸 어제 제가 느꼈는데, 이제 그러한 분산적인 시민연대 말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이런 대규모 이런 3.1절 집회 같은
매주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방식은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는 솔직히, 맘만 먹으면은, 그 비용을 별로 안 들이고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면 그것도 한 수만 명은 얼마든지 모여요. 어찌 뭐 10만 명도 모일 수도 있죠. 그렇죠. 10만 명 더 모이죠, 얼마든지. 서울하고 그 서울 쪽만 모이더라도, 절대 예, 그렇게 해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지난번에 촛불 집회 있잖아요. 촛불 집회 걔네들 처음 계속 이어나갈 때, 예? 이어나갈 때 전국 각지에서도 촛불 집회가 했었어요. 그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전국에 전국 있었죠. 각지에서 다 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해가지고 그 모든 주산이니까 다 합산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우리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걔네들은 이미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작하려는 걸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지역에 연합체가 있으니까 서울로 갈 수 있는 사람들 가고, 서울로 못 가는 사람들 지역에서도 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네? 그렇게 하면서도 서울도 많이 꽉 정말 대규모로 모이고 각 지역별로 전국에서도 촛불이 타오르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이런 구도에서는 서울로 집계를 해보면 전국은 조용합니다. 태극기가.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실패는 그래 되면은 전부 한 곳으로만 집중해버리면 언론들은 의존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무리 외신이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전달되는 게. 그런데 서울에서도 전국적으로 하면서 각 지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일어난다면 언론이 안 한다더라도 지역 시민도 눈으로 보잖아요. 전국에 있는 많은 이제 그 전국 각지에서 태극기 집회가 일어나니까 이거는 언론을 능가하는 겁니다. 그는 언론은 그냥 하나의 원래 전달 매개체일 뿐이지 그놈들한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걸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미 우리가 한편을 잘하고 있는 게 유튜브 방송이잖아요. 물론 뭐 우리끼리 보고 있는 그 한계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 태극기 집회도 서울에서 대규모로 하면서도 더 중요한 거는 전국 각지에서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좀 안 되면은 지금처럼만 해버리면 이건 완전 낭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적고 소비하는 거 더 많아지면 결국 모두가 지쳐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인원 다수 대중에 있는 거는 서울 인근만 모여도 10만, 20만은 충분히 모일 수 있어요. 뭐 충분히 모이죠. 예. 그래서 우리 전국 각지에 있는 이번 3.1절 계기로 또다시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 버린다면 이거는 100점 100패입니다. 절대 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국민들 계몽해야 돼요. 네? 문재인하고 쏟고 있는 그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언론이 차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도 우리 무조건 비난만 해가 될 것도 아니에요. 언론 노조에 지금 한마디로 그 졸개를 하고 있는데 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 노조 이런 실상들을 사실 직접적으로 언론 노조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그 앞에서도 집회를 하고 이걸 국민들 일깨워주면은 어느 정말 병신이 아니고서야 민노총 절개를 하고 있는 언론이 공정 언론을 합니다. 그럼 믿을 놈이 누가 있습니까? 네? 진짜 병신이 아니고서야 국민들 그걸 모르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전번에 원주 찾아갔을 때 저도 이런 취지로 동의를 했지요. 네네. 그죠? 네네. 이제 우리가 어떠한 그 행동하는 이런 단체가 우리가 결성돼야 되고, 네. 예, 그것을 이제 이렇게 강의하고 이런 이념단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도 그런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네. 근데 좀 이 전국 단체, 전국 규모의 집회를 할 때는 어제도 보니까 뭐 어저께 올라와서 잤다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지방에서 네. 오늘 집회 오려고 어저께 올라와서 잤다고 이런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과거의 태극기 집회 보면은 부산 집회다, 대구 집회다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서울에서 한다 그럴 때 한번 왕창 올라오고 지방에서 한다 그러면 좀 덜 모이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그렇지 않은 게 지금 그게 정말 시급한 게 우리 태극기 진영의 각 지도자급 있잖아요. 중앙위도 그렇지만 그리고 지방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분들에 대해서 사실 옥석을 가릴 필요도 있어요. 옥석을 자연스럽게 가려지는 게 바로 그런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 쪽으로만 무조건 이렇게 직결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애국당 쪽에서 이렇게 분열 그런 이걸 자행하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제 이게 지역에 사게 되면요. 솔직히 처음에는 좀 약간 좀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래도 군중 심리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또 뭐 즐겁고 그런데 막 몇몇이 모이면은 괜히 또 기운이 빠질까봐 사람들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 그런 거에 위축되면 안 돼요. 그게 위축되는 순간 이건 지는 싸움이 돼버리는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좌파 진영한테 걔들한테 배울 건 배워야 돼요. 걔네들 그렇죠. 과거 광우병 때도 그랬고 뭐 촛불 할 때마다 보면은 전국 곳곳에서 함께 일어납니다. 함께 촛불 때로는 이제 저 촛불이 많이 막 시들고 하면은 한 20명, 30명 그렇게 모여서도 해요. 그러면 서로 그렇죠. 유대감을 높여가요, 그들은. 그렇게 그렇죠. 자주 만나고 하니까 막 한마디로 뭐 친구처럼 뭐 이웃처럼 서로 그 지역에서도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소규모 지방 행사를 한다 그럴 때 네네. 내거는 이 슬로건은 그럼 뭘 슬로건으로 내걸고 모이면 되겠습니까? 지금 또 뭐 하나의 그 대의는 명확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네? 지금 문재인은 지금 하나 대한민국을 그 적과 통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아니, 대놓고 가고 있어요, 대놓고. 저는 대놓고 하죠. 아니, 우리 이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을 알아야 돼요. 문재인이가 어떻게 저렇게, 아니, 대놓고 저 간첩 세력들이 자기 대놓고 아니 간첩질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면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모든 언론들을 다 장악했다는 거. 그것도 민노총의 지령을 받고 있는 언론 노조가 다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한 개망나니가 돼버렸어요, 언론들이. 네? 그렇죠. 이거 하나가 그놈들 쥐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정말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 태극기 있잖아요. 태극기 애국진영. 태극기 그 진영 각각의 어떤 단체에 그놈들이 세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보수 계멸 작전 세력들. 이놈들 심어놓은 거예요. 심어놔가지고 이번처럼 3.1절이라는 이 대의 앞에서조차도 국가 원로의 어르신들이 계신데 서로 이제 이전 투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던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국가 원로에 계시는 분들 너무나도 상처를 받아가지고 도대체 희망이 없는가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나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 진영 속에, 쉽게 말하면 우리 애국 진영 속에 그들이 심어놓은 그 보수 세력, 보수 세력이 이제 보수 괴멸 작전 세력들, 그 세력들을 우리가 발본색을 할 의지가 없으면요. 네? 그러니까 대의 앞에서 사사로운 감정과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끝까지 고집한 놈은 바로 내쳐야 돼요. 그놈들 간첩이에요. 아무리 뭐 태극기로 칭칭 둘러치고 뭐 태극기 한 번도 안 빠지고 앞장서서 했다 하더라도 적전 분열을 자행한 자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내쳐야 됩니다. 그 정도 이제 자신이 없다면 그 정도 할 연기가 안 된다면 아예 그 사람들 나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 얘기 다 듣고 그러면은 그게 지금 종북 세력들 그놈들이 그 믿고 있는 구석인 거예요. 그게 언제든지 지네들 딱 때가 되면은 보수 진영 아무리 뭉쳐봐야 한순간에 문을 붕괴시킬 수 있다, 분열시킬 수 있다, 이런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저놈이 아예 대놓고 지금 간첩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면은 네네. 제가 이제 전화 인터뷰로는 한계도 있고 하니까 또 너무 길고 그러면 네네.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동영상 편집해서 이제 올릴 건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 네. 2부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제가 한번 찾아가서 대담 형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잠깐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마무리 좀 할게요. 한 가지만. 예, 마무리만 좀 해주세요. 네네. 아까 제가 이제 우리가 지역별로 다 캠페인을 하면서 이번에 6.13 지방선거를 반드시 압승을 해야만이 그리고 나라도 구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아까 제가 바른미래당에서 얘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절대 홍준표 개인의 당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홍준표 홍빠니 이런 발언들, 그리고 홍빠니 조빠니 보수팔이니 앵벌이니 이런 용어들이 바로 저 보수 괴멸 작전 세력들을 우리한테 심어놓은 사상들이에요. 이런 단어를 쓰는 거 정말 부끄러워야 돼요. 동지를 향해서 동지가 설령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이런 용어를 쓰면서 보수 분열을 가중시키는 자들은 절대 적입니다. 네? 우리가 단호하게 그걸 명심하고 절대 그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걸 그대로 지적해서 바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대한애국당이 저는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략적인 제휴를 해야 됩니다. 네? 결국은 단일화 형태를 가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가야 되고 우리 새누리당이나 그 대한애국당은 그 과정에서 어떤 탄핵 세력이라든가 이놈들이 또 이번에 많이 복귀했잖아요. 이놈은 지네들 자기네들 지분을 달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민심과 역행해가지고 나오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은 우리가 견제해야죠. 그런 놈들을.
그런데 우리가 견제해가지고 그런 진짜 그 반역자들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그 반역자들 반드시 우리가 차라리 나아요. 그런 놈들은 낙선시키고 그래도 그나마 이제 필요한 이 사람들은 좀 괜찮겠다, 민심 있다. 그럼 우리가 적극 좀 밀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지방선거 반드시 압승으로 갈 수 있는 전략으로 모든 애국 국민들 좀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은 제가 저번에 찾아가서 인터뷰했을 때, 네,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란의 호메이니를 비유로 들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우리는 그러한 마크 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좀 연결된다고 보고요. 네.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해결 방안은 제가 한번 또 시간을 내서 한번 찾아가서 네네. 인터뷰하면서 우리가 2부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전화 인터뷰는 여기까지만 마치고요. 네. 예,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